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따은 머리의 여인. 홍콩의 한 대학교. 재학생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여인에 대한 괴담입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걸어가던 남학생은 길가에 앉아 얼굴을 숙인 채 울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이 불쌍했던 남학생은 여인에게 다가가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남학생은 여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드는 여자. 순간 남자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본 것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과 똑같은 양갈래로 따여있는 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학생들 사이에선 따은 머리를 한 얼굴 없는 여자 귀신이 학교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여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때는 1960년대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기차에 탄 한 여인. 여인은 중국을 떠나 홍콩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머나먼 길을 달려가던 기차가 종착지인 홍콩에 거의 다다를 때쯤 승무원은 승객들의 차표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을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 여인은 차비가 없어 몰래 기차에 탔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공안에게 붙들려 감옥에 갇히게 될 신세였습니다. 승무원이 점점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여인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창문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좁은 틈을 비집고 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창문 틈 사이에 얼굴이 걸리게 되고 맙니다. 당황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불행하게도 열차 앞에는 좁은 터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열차는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여인은 얼굴이 사라진 채 숨지게 되고 맙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사고가 발생한 곳에 지금의 대학교가 지어지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밤이면 울고 있는 따은 머리의 여인이 자주 목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는 밤에 울고 있는 따은 머리의 여인을 보게 되면 그냥 모른 척 지나쳐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눈의 아이들. 검은 눈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최초로 생겨난 도시전설로 블랙 아이드 칠드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처럼 눈에 흰자가 없이 눈 전체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섬뜩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자유로 귀신과 비슷해 보입니다. 1997년 미국 텍사스에 사는 브라이언 베들이라는 기자가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브라이언은 늦은 밤 운전을 하다가 태워달라며 손을 흔드는 두 명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밤늦게 걸어가는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던 브라이언은 태워주기 위해 차를 세웠고 창문을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눈동자 전체가 검은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태워달라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브라이언은 황급히 차를 몰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의 목격담이 알려지자 검은 눈의 아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9년이 흐른 2006년 검은 눈의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목격담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마이클이란 사람이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마이클은 자신의 개가 현관문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를 불러도 계속 으르렁대며 현관에서 꼼짝하지 않자 마이클은 현관문을 열었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문 앞에는 눈 전체가 검은 아이가 한 명 서 있었고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섬뜩한 아이의 모습에 너무 놀라 문을 닫아버렸고 밖에서는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소리가 한참 동안 더 들려오다가 이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검은 눈의 아이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 자신을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하면 아주 무섭게 노려보며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화를 내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은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검은색 렌즈를 끼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홍채결핍증이 있어 눈이 검게 보였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초 검은 눈의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던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고 밝혀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검은 눈의 아이들에 대한 목격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SCP-096 부끄럼쟁이. SCP-096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SCP-재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CP-재단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물체 또는 생물들을 일반인들로부터 격리해 특별 관리하는 가상의 비밀재단을 뜻합니다. 최초 괴담을 창작하던 사이트에서 발전하여 SCP-재단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더해지게 되면서 더 전문화된 가상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발견된 존재나 대상들에 대해서는 특수격리 절차를 뜻하는 SCP-D에 번호를 매겨 관리하는데 번호별로 서로 다른 별도의 격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SCP-096 역시 특별관리지침 096호를 적용받는 대상을 뜻하며 별칭으로 부끄럼쟁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끄럼쟁이는 키가 2m 38cm 크기인 인간 모습의 생물체로 팔 길이가 몸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며 약 1.5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양실조 상태여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또한 창백하며 영양 부족으로 몸에 털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직접 보거나 녹화된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럼쟁이는 그 사실을 바로 느끼게 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분에서 2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신을 본 사람을 찾아가 공격한다고 합니다. 부끄럼쟁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본 사람을 찾아내는 타고난 직감을 가지고 있어 일단 부끄럼쟁이의 모습을 본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P-재단은 무시무시한 존재인 부끄럼쟁이를 특별관리 절차 096에 따라 격리하고 있는데 우선 강철로 만들어진 큐브 형태의 격리실에 가두어야 하며 격리실 안에는 절대로 카메라를 반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와 레이저 센서로 부끄럼쟁이를 감시하며 매주 격리실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진으로 노란 동그라미가 바로 SCP-096이며 사진 속 인물은 같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되었다는 괴담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이렌 헤드 SCP-6789 늦은 밤 깊은 산속에서 기괴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괴생 명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이렌 헤드. 1986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상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신고를 통해 최초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이렌 헤드는 10m 70cm의 거대한 크기의 인간 모습을 한 생명체로 팔과 다리가 아주 가늘고 길며 몸은 미라처럼 앙상하게 말라있다고 합니다. 목에는 여러 개의 케이블들이 뒤엉켜 있고 머리 부분에는 2대의 스피커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연결되어 있으며 스피커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과 뱀처럼 가늘고 긴 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주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사이렌 소리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의 출현 장소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Nuclear launch detected. 사이렌 헤드가 핵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사이렌 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라디오 방송을 합성해 가짜 방송을 만들어 흘려보낸 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유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 근처에 모여들면 사이렌 헤드는 2개의 스피커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사이렌 소리를 뿜어내는데,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귀청이 떨어져 청력을 잃게 되며 방향 감각을 상실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CP-재단에서는 인간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이렌 헤드를 포획하여 SCP-6789 위험 등급 케테르, 별칭으로 사이렌 헤드라고 부르며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그 특별 격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20.8m 이상의 특별 격리실에 가두어야 하며, 내부에는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올 수 없는 최첨단 방음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인한 벽균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균열이 발생하면 즉시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는 사실 캐나다의 그림작가 트레버 핸더슨이 최초로 만들어낸 가상의 괴생명체로, 소름돋는 외모와 구체적인 설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SCP-재단의 팬들에 의해 2차적으로 가공되어 공식 SCP는 아니지만 SCP-6789란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SCP-재단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이렌 헤드의 공식 SCP 포함 여부를 놓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SCP-173 조각상. SCP-173은 SCP-재단에 제일 먼저 등록된 존재로, 수많은 SCP들의 기원을 의미하는 오리지널로 표기되어 있으며 별칭으로 조각상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의 모습이 마치 땅콩과 비슷하기 때문에 땅콩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SCP-173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졌으며 컬러 스프레이로 그려진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돌 조각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 움직이며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돌처럼 가만히 서 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눈앞에 다가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조각상은 상대방의 목을 공격해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조각상을 보고 있다면 결코 조각상은 움직이지 않으며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조각상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시선을 돌려서도 눈을 감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뜨고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감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양쪽을 모두 감게 되면 그 즉시 조각상의 먹잇감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조각상 주변에는 항상 검붉은색의 기분 나쁜 액체가 고여 있는데, 이것은 SCP-173이 몸에서 뿜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이 위협적인 공포의 조각상을 SCP-173 위험 등급 유클리드로 지정해 특별 격리하고 있으며, 그 격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CP-173은 격리 장소를 탈출할 특별한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컨테이너 안에 격리하면 되며, 몸에서 내뿜는 검붉은 액체로 인해 2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단, 청소할 때에는 꼭 3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야 하며, 1명은 청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조각상을 계속 쳐다봐야 하는데, 이때 감시하는 2명은 서로 신호를 하며 눈을 감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각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벽을 긁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SCP-173의 격리실 근처에 가까이 가면 벽을 긁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창고 15탄 SCP-173 땅콩 편이었습니다.